중장기 수익 못 낸다. 단타 수렁에 빠지는 투자자들. 전 세계 증시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내 증시는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있다. 중장기 수익성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면서 단기 차익을 노린 묻지마 투자에 자금이 몰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중 강세에도 제자리 걸음.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07% 소폭 하락한 채 마감했다. 2,500선이 하루 만에 붕괴됐다. 이날 장중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순매수가 이어지며 4거래일 연속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지만 장중 고점 대비 1.17% 하락하며 하루 변동폭이 컸다. 최근 외국인이 순매수를 재개하며 코스피 상승 기대감이 커졌으나 여전히 연초 고점 대비 하락률은 6.61%에 달한다. 전고점 회복은 차치하고 2,500선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담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코스피는 테슬라 반등에 따른 2차전지 밸류체인이 상승세를 보이는 듯 미국 국채금리 및 환율 하락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됐다. 외국인은 순매도로 돌아섰지만 기관이 4거래일 연속 순매수했다. 연기금도 4거래일 연속 순매수 중이다. 전일 정부의 주가 부양 정책에 따른 밸류업 프로그램에 저PBR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 보험, 증권 등의 상승세가 지속됐다. 전고점 회복에 10년 넘게 걸려 증시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우상향을 이끌 중장기 투자가 부재하다는 점을 우리 증시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등 시가총액 상위 기업의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새로운 모멘텀을 확보한 2차전지, 헬스케어 등의 업종도 꾸준한 우상향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투자증권 노동길 연구원은 코스피를 소비자물가로 나눈 실질지수는 우려처럼 횡보하는 박스권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지난 1995년, 2007년에 코스피에서 매수한 투자자라면 전고점 회복까지 각각 13년, 10년이 소요될 것이라며 실질 수익률 관점에서 코스피는 장기 투자 매력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증시는 지난 2010년 이후 주가 수익 비율, 장기 평균 관점에서 가장 부진한 상황에 처했다. 평균 PER은 10배로 전 세계 평균치 대비 32.7% 낮다. 신흥국 평균 대비로도 13.7% 할인된 상황이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일본, 독일, 중국 대비로도 낮은 것이 현실이다. 노 연구원은 세계 주식시장 대비 한국의 상대 PER은 2005년 이후 평균 1표 준편차에 위치해 있다며 과거 대비 한국 주식시장 내 성장주의 비중이 늘었음에도 낮은 밸류에이션 문제는 바뀐 게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탈빼든 정부, 효과 있을까?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해왔다. 이러한 기조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월 초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고 지난 17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에서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범위 확대, 소액주주 권익보호 강화 등의 방침을 공개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은 주주환원 정책과 재무적 특성 때문이라는 결과를 공개했다. 최근 보고서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이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다는 지표로 PBR을 사용했다. 한국투자증권 염동찬 연구원은 정부는 주주환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배당 확대보다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이 주주환원 정책과 낮은 수익성 때문이라면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은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상장 지수펀드 시장 13위권으로 도약한 미래액셋 자산운용이 글로벌 X 단일 브랜드로의 통합작업에 박차를 가한다. 2018년 미국 현지 운용사인 글로벌X 인수 후 콜롬비아와 브라질, 호주에 이어 캐나다 자체 브랜드인 호라이즌스 에터스도 글로벌X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액셋 자산운용은 캐나다 호라이즌스 에터스 서명을 글로벌X로 변경하는 작업에 나섰다. 호라이즌스는 미래에셋운용이 지난 2011년 해외 운용사 중 처음으로 인수한 곳이다. 미래에셋운용은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 14개 지역에서 575개의 ETF를 운영하고 있다. ETF 브랜드만 해도 한국은 타이거, 미국과 중국, 홍콩 등 10개 지역은 글로벌X, 캐나다는 호라이즌 에터스, 인도, 베트남은 미래에셋 등 4개다. ETF 운용사의 브랜드명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브랜드명이 곧 상품명이 되고 투자자에게 각인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아크 인베스트의 ETF 명칭은 모두 아크로 시작한다. 상품명에서 아크만 봐도 어느 회사 ETF인지 알게 되는 셈이다. 이에 미래에셋운용은 2018년 5,200억 원을 들여 미국의 글로벌X를 인수한 후 리브랜딩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실제 2019년 콜롬비아 사무소를 글로벌X로 통합했고 2022년에는 브라질 법인 사명도 글로벌X 브라질로 변경했다. 브라질은 전체 펀드 시장에서 ETF가 차지하는 비중이 1% 수준에 불과하지만 최근 10년간 연평균 32%의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테마형에 강한 글로벌X에 대한 상품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2022년 6월에는 호주 ETF 운용사 ETF 시큐리티스를 인수한 후 같은 해 9월 글로벌X 오스트레일리아로 변경하기도 했다. 올 들어 증시가 약세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증시 반등에 베팅하는 레버리지 상장 지수 펀드를 집중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일본 등 글로벌 증시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소외된 한국 증시도 저점을 지나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쓰고 일본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눈앞에 두는 등 글로벌 증시의 상승세 온기가 좀처럼 국내 증시에는 전해지지 않고 있어 개인 투자자들의 이 같은 전략이 2월에도 통할지는 미지수다. 3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올 들어 코스피 개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 20개 종목 중 3개가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ETF로 집계됐다. 개인들은 코덱스 레버리지를 6,534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코스피 200 지수가 상승할 때 수익을 2배로 내는 상품이다. 이 기간 개인이 순매수한 상품 2위다. 개인들은 코스피뿐 아니라 코스닥 상승에도 베팅했다. 코스닥 150 지수 상승 시 수익을 2배로 얻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1,832억 원어치 사들였다. 해당 상품은 순매수 13위에 올랐다. 코스피 200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코덱스 200에도 개인 자금 858억 원이 몰렸다. 개인들이 약세장에도 레버리지 상품을 쓸어 담는 이유는 증시가 저점을 지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올 들어 2,400선 초반까지 밀렸던 코스피 지수는 최근 반등의 조짐을 나타내며 2,500을 넘어서기도 했다. 또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이경린 대신증권연구원은 이번 주 1월 FOMC 회의 결과에 따라 통화정책 완화와 유동성 모멘텀 회복 개선 기대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들이 올 들어 증시 하락을 예상하는 인버스 상품을 대거 내답한 것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올해 초부터 코스피에서 개인이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로 3,499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코덱스 인버스는 743억 원,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는 675억 원 순매도하면서 각각 순매도 상위 11위와 18위에 올랐다. 그러나 이 같은 개인들의 기대와 달리 증시의 지속적인 상승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올해 첫 거래일 2,600을 넘어섰던 코스피 지수는 30일 기준 6.40% 내렸다. 29일 2,500선을 회복했지만 하루 만에 다시 2,500선 밑으로 하락했다. 상승에 베팅한 개인 투자자들 손실도 이어지고 있다. 개인 순매수 2위 코덱스 레버리지 수익률은 코스피 하락률의 2배인 13.12%를 기록 중이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의 수익률은 18.01%, 코덱스 200은 6.58%를 기록하고 있다.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전략이 2월에는 통할지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다. 김수현 하나투자증권연구원은 1월 국내외 주식시장은 살 게 없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며 2월에도 주식시장 여건이 1월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경제지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며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사실상 사라졌고 국내 기업들의 4분기 실적 전망치는 하향세를 이어가고 있는 영향이 크다. 2월에도 코스피가 연초 수준인 2,600선을 회복하진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신증권은 2월 코스피 예상 밴드를 2,370만 2,590포인트로 제시했다. 이경린 대신증권연구원은 금리 인하 기대가 충분히 정상화되면 2,450선 전후에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도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지만 물가 안정이나 중국 경기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추세 반전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